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전남 서해안에는 최대 2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취약계층 등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협의 지원 예산을 계속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결혼하는 10쌍 가운데 한 쌍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이웃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워 시인이 된 70대 어르신이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에는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많은 눈도 내렸는데요. 전남 목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준호 기자, 지금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목포 동명동에 위치한 목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얼굴이 따갑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약 30분 전부터 눈은 다시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광주 전남에는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은 한평 20.6cm를 최고로 영광과 영암 19.5cm, 무안 14.3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과 무안 등에는 대설경보가 계속 발효 중이고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내일까지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면서 목포 제주 구간을 제외하고 목포와 완도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52개 항로 82척의 여객선 운항이 오늘도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새벽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빙판길로 변한 도로가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고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붕괴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포항에서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요즘 같은 강추위 속에서 여전히 겨울이면 연탄의 온기로 추위를 나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와 전남에 단 한 곳 남은 연탄 공장이 올겨울을 끝으로 폐업합니다. 그 속사정을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에서 1초에 3개씩 연탄이 쏟아집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려드는 연탄을 떨어뜨리지 않고 싣는 손길이 바쁩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때지만 광주와 전남에서 유일한 이 연탄 공장의 겨울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공장 가동 69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며 인건비가 올라 연탄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겁니다. 게다가 변두리였던 공장 주변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커진 점도 폐업의 요인이 됐습니다. 저기가 봉해사업이잖아요. 네. 원래 복가게도 있고 저 아파트 생기고 그러니까 없어지면 좋고 있으면 있는 어쩔 수 없고. 이런 이유로 지난 6월 문을 닫으려다 4,500여 가구에 달하는 광주 전남 지역 연탄 이용자를 생각해 내년 1월까지만 시한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알게 모르게 많은데 연탄공장 문 닫아보면 연탄 뗀 사람들이 무지개 곤란을 느낀다고. 또 수송한 사람들도. 지역 유일의 연탄 공장이 문을 닫으면 다른 지역에서 수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연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탄 한 장의 가격은 광주 800원, 전남 800에서 1,000원 수준. 타 지역에서 가져올 경우에는 운송비 등이 더해져 200원 이상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나서 옛 화순탄강 근처로 공장을 이전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지만 이마저도 주민 동의가 필요해 쉽지 않습니다. 올해는 가까스로 연탄을 찍어내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들이닥칠 한파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다문화 가정이란 국제결혼을 한 부부와 그 자녀로 이뤄진 가정을 말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함께 전남에서도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목포 MBC 기획보도, 오늘은 곳곳에서 함께하는 이웃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2007년 베트남에서 목포로 시집 온 박진주 씨. 박 씨는 5년 전부터 한 대학교에서 출장 입학 상담 등 유학생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또 일도 하고 있어요라고 그런 말이 애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우리 엄마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 그런 응원해주고. 전남에서는 결혼하는 10쌍 가운데 한 쌍이 다문화 가정이며 전국에서 그 비율은 3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박 씨와 달리 대부분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주 여성들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으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나 가족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는 있지만 대부분 기초적인 수준.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보다 자격증 합격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결과 보고서 할 때 돈은 이만큼 썼어요. 합격률이 1명, 2명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느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자녀 교육 문제 등을 의논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은 상황. 열악한 경제 여건은 이주 여성들의 불안감을 키워 자녀들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이주 여성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협회를 만들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방식으로 저희는 홍보하고도 직접 저희 나라 그 이주 여성들의 나라 언어로 거기 홍보하고 그 정보는 교류하는 거죠. 청년들을 위한 창업, 취업 지원금과 같은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이 조기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시책이나 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지자체들이 협회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황당하게도 의회가 번번이 예산 지원에 제동을 걸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목포시 의회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사회복지회관에 들어선 햇살 나는 푸드마켓입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600여 명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협의회는 푸드마켓뿐만 아니라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그 관을 통해서 발굴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푸드뱅크 사업하고 그다음에 사회공헌과 관련된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사회공헌의 어떤 기업들의 참여를. 현재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이 설치된 곳은 13곳.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를 연계하고 자원봉사활동 관리와 기부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 전라남도와 기초자치단체는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자본금이 많은 상태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독 목포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설립됐지만 예산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비를 지원했고 목포시가 예산을 세웠지만 목포시 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2024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가 세운 4천만 원의 예산 가운데 도비는 800만 원, 시비는 3,200만 원. 이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전액 삭감됐습니다. 올해 활동 내역 확인이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예산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목포는 올해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그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예산 지원이 있어야 사무실을 얻고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예산 지원을 원천 봉쇄해놓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겁니다. 취약계층 등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도 목포 시민들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차 예산심의란 권력을 이용해 가로막는 일부 목포시 의원들은 누구를 대표해 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사업을 두고 지역 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순천시는 오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리 금지에 따른 골든타임이 임박해 오면서 오는 2026년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번에는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73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의회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안 35억 원 가운데 1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과 더 투명한 행정 절차를 공고했습니다. 반드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투명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시의회와 시민들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외 6건에 대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정병회 의장도 시행정이 의회의 지적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적하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류도시 순천 완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는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의회의 제동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법에 의해 2030년 쓰레기 직매림이 금지되는 만큼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산 부족분은 추경에 또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예산에 큰 어떤 그 정책 과제로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요. 예, 저희들만 그 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천 연양뜰 주변 지역 주민들은 일부 지역 환경단체들과 함께 반대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 특히 최근에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일부 지역 정치인들까지 가세, 정치 쟁점화하면서 지역 내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미 시점까지도 여전히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사업. 지역사회 내 일부 극렬 반대 여론에 더해 시의회까지 설득해야 하는 산 넘어 산인 상황 속에서 순천시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76살의 나이에 첫 시집을 낸 어르신이 있습니다. 고2인 6년 전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왕복 4-5시간의 등하교 시간도 즐거웠다고 합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70대 시인을 김진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생 교육시설인 목포의 한 학교 강당에 시 한 구절이 울려 퍼집니다. 밤새 콩 까서 밥 짓고 빨래하고 나면 닭울며 동도 트기 전에 솥갈 베어놓고 신앙송을 듣는 이들은 머리가 새하얀 학생 어르신들. 감정이 복받쳤는지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76살 서경임 할머니의 출판 기념회 자리입니다. 서경임 할머니는 6년 전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왕복 4-5시간이 걸리는 등하굣길을 매일같이 오가며 글을 익혔고 첫 시집까지 내게 됐습니다. 내가 살아온 내 삶에 그 누구를 붙잡고 말할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로 내놓으면 누군가가 한번 써. 처음엔 학교 입학을 반대했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 시집까지 낸 아내가 남편은 대견하기만 합니다. 참말로 책까지 낼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 책까지 내고 보니까 마음이 참말로 더 간편해지고. 시를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말을 쓰다 보니 시가 되었다는 서경임 할머니. 세상의 모든 꿈꾸는 사람들을 응원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갖고 살면은 그 다음에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항구축제가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목포항구축제는 국내 유일 항구축제로 전통파식 콘텐츠의 차별성과 역사적 정체성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으며 관광객 인지도 및 만족도, 지역 주민 지지 호응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목포항구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공사 출연기관 기관장들이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한 통합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내고 무안군의 대화와 공론회장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공식 궤도에 올랐음에도 무안공항 통합 이전은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무안군과 지역 정치계가 슬기롭게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면서 호남 지역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호남 지역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나돌았는데 해당 의원들은 당시 관련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돈을 받았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호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수지 수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해 효율적인 농업 수리시설 관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개발된 시스템은 도내 농업용 저수지 3,208곳 중 수위 측정 장치가 설치된 저수지 903곳의 수위를 10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고 저수지 소재지별 강우량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영산강 수계 주요 지점별 수위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진구는 내년 도시민 유치 사업에 또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빈집 리모델링 사업량은 25동으로 장기 임대 20동, 자가거주 5동이며 강진구는 2월 초에 선정 심의회를 열고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군에 무상 임대 시 5년 임대 5천만 원, 7년 임대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에서 직접 리모델링하고 전입 예정인 관외 거주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전입하면 공사비의 50%, 최대 3천만 원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3년 전국 한우 능력 평가 대회 시상식에서 전남 세계 농가가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며 전남산 명품 한우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영암 서승민 농가는 2013년에도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전국 최초로 대통령상을 2번이나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농식품 장관상에 한평 나형규 농가,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장상에 화순 김정란 농가가 수상했습니다. 목포를 포함한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전남 서부엔 5에서 15cm, 많게는 2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과 함께 강추위도 이어지겠는데요. 아침엔 지금 목포 영하 7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고요.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가 더 낮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신안 영하 8도, 목포 영하 7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영하 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해안 지역 강진과 장흥이 영하 7도 안팎 나타내고 있고요. 낮에는 영하 2도에서 영하 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0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으로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8시 54분입니다. 목포는 내일까지 눈이 이어지겠고요. 크리스마스인 월요일에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ose little things. Oh, but they mean a lot. Always. Cause it's the little things that mean an awful lot. 야뇨, 잔뇨, 빈뇨.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더 큰 문제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 카리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인 카리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 비렉스 안마베드. 어떤 점이 다르냐고요? 그건 눕자마자 알게 되죠. 주무름과 두드림까지 되는 건 차원이 다르니까. 안마 강도는 무려 12단계. 부드러움부터 강력함까지 선택만 하세요. 어떤 체형도 딱 맞춰주는 섬세함은 기본이죠. 이제 안마는 누워서 비렉스 안마베드 안 하면 끝. 확실히 다른데? 기억하세요. 이제 안마는 코웨이 비렉스. 이 놀라운 차이 직접 체험해보세요. 무한공항 출발. 하노이, 사파, 하롱베이. 베트남 항공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십니다. 무한공항 출발. 하노이, 사파, 하롱베이. 가까운 여행사로 문의하세요. 차 닳겠다 닳겠어. 그렇게 좋아? 그럼 내 첫 차인데. 아빠 이거 봐. 똑같지? 누구나 안심하고 좋은 중고차를 만날 수 있게 기아 인증 중고차가 딸의 새로운 자동차가 되어줄 겁니다. 나 믿지? 그럼 믿지. 이 차를 믿지. 기아를 만나는 새로운 방법. 기아 인증 중고차. Kia, movement that inspires.